그래서 팔았다 저점 확인 후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이 앤 홀드, 즉 계속 분할 매수하세요. 꼭 분할 매수가 핵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LD와 SSO 두 종목 모두 2차 매수 타이밍까지 오고 나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기정사실화를 일정 부분 선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잘살자님께서 댓글로 제가 어제 공개드린 건 계좌 오픈은 아니고 메모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진짜 어플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공유드린 어플은 오르락이라는 어플로 제가 그 어플로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계좌 2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기 쉽게 그 어플로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좌 2개를 공유드리면 왜 2개를 운영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르락으로 공개해드렸습니다. 2개를 운영하는 이유는 1번 계좌는 제가 돈을 넣고 빼는 계좌이고 2번 계좌는 4천만 원만 넣은 거치식 계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헝다의 디폴트 우려에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공유드리고 현재 금리 인상이 정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인상될 수 있다는 리포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고 하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작년 2020년에서 현재 21년 10월까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거의 2배에서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2차 매수 2일차에 들어간 QLD와 2차 매수 4일차에 들어간 SSO 웅덩이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전 SSO는 오늘이 2차 비중은 마지막 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행히 동반 급등했습니다. 급등 이유로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가 잦아들어 저가 매수세 유입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오미크론 변이의 증세가 델타보다 덜 심각할 것 같다는 분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즉 오미크론 우려 완화와 중국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 등에 힘입어 전 업종이 강세로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87% 상승, 나스닥은 0.93% 상승, S&P 500은 1.17%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인데요. 먼저 재개방 이슈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졌고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는 장 초반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으나 이내 회복력을 발휘하며 테슬라를 제외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6%에 육박하는 급락을 보여주던 테슬라는 낙폭을 대거 만회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선호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가운데 조금 반등하면서 1.3대에서 1.4대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5입니다. 여전히 극심한 공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1년 전에는 89의 극심한 탐욕인데 작년과는 현재의 반대 흐름인데 12월 중순부터 산타 랠리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은 헝다그룹이 공식 디폴트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헝다는 지난 3일 약 3천억 원의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공시를 올렸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중국 광둥성 정부는 헝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또 회사 정상화 차원에서 헝다의 업무팀을 파견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중국 당국은 일단 개별 사건이라며 파장 우려를 차단했지만 달러, 채권 등 전체 채무가 순차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헝다로 인한 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오버랩시키는 외부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흥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 조기 테이퍼링 종료와 조기 테이퍼링이 된다면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에선 테이퍼링 종료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파월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테이퍼링 조기 종료를 강하게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도 이 의견과 같은데요. 아마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기존의 긴축 속도의 2배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또 중요한 내용은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야 다음 차례인 금리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편한 상황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조기 테이퍼링을 시장이 기정사실화로 반영하면서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6월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리포트에서는 6월의 금리 인상보다는 9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 완전 고용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올해 초부터 이미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고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댓글로 금리 인상 때 팔았다가 저점 확인 후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내가 스스로 그게 가능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변동성이 크고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칙대로 그냥 매수 타이밍이 오면 줍줍하면서 바이앤홀드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팔고 그 투자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증시의 지긋지긋한 박스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횡보하자 지친 투자자들이 우상향의 속도가 다른 미국 주식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해외 주식 투자금이 약 2년 만에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실버 서학개미 분들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해외 주식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내 증시의 박스권과 외국인과 기관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합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서학개미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행히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좋은 우량 주식을 골랐다면 어떤 이슈에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이앤홀드 하세요. 저와 우리 웅덩이 가족분들은 QLD와 SSO의 웅덩이 매매법으로 계속 줍줍하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바이앤홀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LD는 금요일에 2차 매수 타이밍이 처음 왔고 어제까지 2일차 매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SSO는 어제까지 4일차 매수까지 끝냈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초록선 21선에 터치했을 때 1차 매수 비중인 10%의 비중을 매수 완료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다가 최근 오미크론과 테이퍼 가속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주가가 내려오다가 금요일에 60일선에 터치했습니다. 꼭 터치를 안 해도 살짝 위에서 미리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터치하기 전에 조금 일찍 웅덩이 매매법 프리미엄 멤버십 분들과 금요일 장중에 QLD 2차 매수 타이밍으로 1일차 비중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일차로 2일차 비중 LOC 매수로 걸어두고 잤는데요. LOC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2일 전 영상 QLD 2차 매수 타이밍 왔습니다. 뒷부분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차 매수 타이밍은 QLD에 투자할 예수금의 50%를 5로 나누어서 5일 동안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주가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현재 QLD에 투자할 예수금이 5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2차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땐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이 2차 매수 비중입니다. 그 250만원을 5일 동안 매일매일 매수해야 하니 5로 나누면 50만원이죠. 금요일에 50만원을 진입하는 거고 이번 주 화, 수, 목 3일 동안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50만원씩 매수하는 겁니다. 2일차부터는 무조건 매수하는 거니 장중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 그냥 매수하시거나 마음 편히 LOC 매수, 즉 종가 매수로 걸어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00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21선 터치 때 1차 매수 완료했고 수요일에 61선 터치되었을 때 SSO 2차 매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일차 매수 완료했고요. 오늘까지 주가가 목요일처럼 올라도 매수, 금요일처럼 떨어져도 그냥 매일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또 올라도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올라도 아직 웅덩이 구간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삼성 S9님께서 중간중간 수익 실현은 안 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요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연방정부 디폴트, 테이퍼 가속화, 금리 인상 등 셀 수도 없는 여러 악재 요인들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 저점 확인 후 다시 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바이 앤 홀드, 즉 계속 분할 매수하세요. 꼭 분할 매수가 핵심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우상향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향 종목이 바이 앤 홀드를 가능하게 해주며 그게 저와 우리 웅주분들이 투자하는 QLD와 SSO입니다. 우상향 종목에 바이 앤 홀드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경험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웅덩이 매매법으로 1년에 몇 번 오는 저점에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멘탈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상에 젖어서 욕심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10년 동안 내가 실제로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것보다 우상향 종목의 바이 앤 홀드가 훨씬 수익 극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 앤 홀드는 우상향 종목이 아니면 의미 없다는 걸 꼭 참고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와 S&P 500 200 에버리지 SSO와 같은 확실한 우상향 종목에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 2배에 투자하는 거고 2배 종목인 만큼 그냥 적립식 혹은 거치식이 아닌 멘탈 관리와 하락장에서의 실제로 버텨보기 위해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년 동안 41배나 상승해준 나스닥 200 QLD의 등에 올라타는 겁니다. 특별한 통찰력도 없는 우리가 15년 동안 41배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에 올라타는 겁니다. 지금처럼 종목 공부가 아닌 시황과 이슈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계좌가 신고가를 갱신해줄 땐 즐기고 지금처럼 공포를 심어주고 웅덩이가 파였을 때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원칙대로 정해진 비중과 기간을 지키면서 줍줍하면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QLD와 SSO 2차 매수 잘 줍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